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저 주쌤 김대롱. 주식 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네. 저요, 있잖아요.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 아니, 어쩜 그렇게 생방송들보다 더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모두의 마블에 말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보니까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결속력이 될 수 있는 게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꼭 그 부루마블이 다시 부활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 승천 10시 시즌2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모두의 마블을 가지고 이제 저희도 본의 아니게 이제 네. 결속력을 나지는 짧은 시간을 좀 가지고 생방송을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저도 그 틈새 시장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어요. 네. 시장에 그렇지만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단비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재외 부분, 자연재해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좀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혜선 씨, 네. 오늘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날씨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죠? 하루 종일 시장이요,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못 잡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래도 막판에 소폭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요. 반등세는요, 굉장히 약했고요. 오늘 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 우위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5포인트 상승한 1875선에서 종가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0.8포인트 하락한 531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날 미국과 유럽 시장의 눈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발 GDP 2분기 성장률 바트에 언급되는 부분, 예상 가이던스를 부합하는지 아니면 하회하는지 상회하는지를 가지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만큼 좀 왜곡되면서 또다시 오늘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쵸. 또 개인 투자자들을 흔드는 작업들이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중국의 이렇게 경제지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처럼 미국발 출구 전략 얘기 그리고 중국의 또 경제 성장률 부분 하반기 최대 악재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심도 있게 일단 잘 넘어갔으니까 이 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 현명하고 똑똑하게 전략 잡을 수 있는 멘토분들 모셨습니다. 나무는 멘토, 양순모 멘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얼굴을 뵈니까 네. 상당히 오늘 많이 기대가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든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저희가 한 줄로 키워드로 요약을 하게 돼 있죠. 나무는 멘토. 네. 오늘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나는 장이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네, 양승모 멘토는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오늘은 품격 있는 시장을 위해 쉬어라.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오늘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또 품격 있게 하고 오셨군요. 네, 저의 알겠습니다. 고품격 럭셔리 버라이어티에 딱 맞게 양승모 멘토가 네. 머리에 잔뜩 힘을 주고 갔는데 그렇죠.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요, 나무는 멘토, 오늘장 말에 흔들렸고, 말에 따라갔고, 말로 끝냈다. 그러면 오늘장 한번 점검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GDP 네네.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요, 거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 없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한 1,5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현물에서도 매도를 보였는데, 결국 이제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 쪽에 외국인들이 급격히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말로 시작되고 말로 끝나는 장이냐? 이전에는요, 우리 버냉키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버냉키 입을 바라보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과연 진행이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중국의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눌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네. 이제 리커창 총리의 7.5% 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올라갔는데요. 과연 중국이 이 GDP 성장률을 7.5%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여튼 시장은요,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움츠린 심리를 누가 어떻게 살려놓는자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이 말들이 필요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는, 즉 지금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철저히 심리적 안정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나무르멘토 오늘장 같은 경우에 중국발 자체의 눈치를 많이 보았다라고 결정을 좀 내려주셨는데요. 네. 현재 의문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현재 리처창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그 부양책들 부분에 의문점이 제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하반기 내내 발목 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1950포인트 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1950포인트라는 지수는 전 정권의 가장 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1950을 깬다는 것은 이 위기 관리 능력에서 부재인 부분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강력하게 지지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경기가 바로 좋아진 모습은 아니지만은요, 지금 중국 경제의 어떤 모델 방향이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에서 소비로, 그리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어떤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승모멘토 오늘장에서 특징적으로 갔던 종목이라든가 업종,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당히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수급까지 한번 일컬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코스피 지수 지난번에 나오면서 제가 거지 같은 장, 이러고 개 같은 장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네, 거칠었죠? 바로, 네. 근데 그 부분들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에 그 베일이 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지수로 일단 지수를 억압시켰고, 또한 삼성전자로 지수를 왜곡시켰던 장, 즉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정도 지수가 왜곡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1870포인트는 이 왜곡된 구간을 전부 다 이제는 다시 회귀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1870포인트 그리고 1880포인트 이 시점 기준으로부터 저는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1800포인트 그리고 1820포인트 기준으로는 시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언급해드렸고, 그리고 1870과 1880포인트에서는 한 번의 심자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걸 놓고 보면은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지수를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현대차와 기아차로 지수를 다시 누르는,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초들의 입장에서는 지수를 빠르게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하. 그렇다면 지금 속도 조절을 통한 지금 지수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지금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장장을 좀 간략하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심층적으로 이시안 토크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차게 세워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앤토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했는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했으며 1분기 성장률보다는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기 부진, 글로벌 악재 등 상장사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먹을 거 없는 2분기 실적 잔치집을 떠나 시장은 벌써부터 3분기 실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 상당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니까요. 앞에서 살짝 우리가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 읽어볼 수는 있었지만요. 네. 이제 좀 심층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GDP 전 세계 증시가 눈치를 봤습니다. 미국도 눈치를 봤고 유럽도 눈치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장 자체도 금요일날 받았고 오늘 월요일 아침 부분에 초반부에 또다시 눈치를 보았거든요. 네. 언제 그랬냐시 급반등을 연출을 좀 시켜놨고 오후장에 살짝 눌려줬는데 나무르 멘토 자 예상치 부합은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네. 신정부가 들어와서 아직 부양책도 제대로 안 내놨고 네.
네. 추가 이 부분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에게 호재로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계속 발목 잡아야 될까요? 앞으로 중국 증시는 좀 기대를 사실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는 않더라도요. 네. 지금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이 경제가 경착륙이 되느냐 아니면 연착륙이 되느냐의 문제지 계속해서 경제 GDP 성장률이 8%냐 9%냐 이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과거 세계의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가 충분히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중국이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벌써 6개월 전부터 턴어라운드가 되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2개월째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기선행지수가 살아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의 속도가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는 부분이 소비 쪽으로 다시 살아나면서 소비가 다시 중국의 생산을 이끌어낸다면 성장률의 어떤 8%, 9%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경제는 다시 선순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도요. 중국의 어떤 강한 경제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소비로의 전향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나무르멘토 현재 긍정의 시그널로 받아들이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네. 추가 경기 부양책 중국발 부분에 대해서 신정부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통화량 조절에서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 축소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자 금융 규모가 40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전체 GDP의 40%가 음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만만치가 않고요. 재정 정책을 쓰기에도요. 지방 재정과 중앙 재정의 차이가 너무 극도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금을 또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의 밑빠진 독이 물붓기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경제의 흐름이 전부 다 완화되는 틈 속에서 점진적으로 쓸 것으로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양순모멘토. 지금 나무르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부합된 부분,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상해 종합지수와 대비해서 보면 바닥권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네. 본다고 했거든요. 이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경기 GDP가 일단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중국 시장이 살아나는데 특히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면 15일 내로 주가가 다시 살아나는 게 증권가의 정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거든요. 좀 차트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7월 10일 날에 갑자기 우리 아시아 증시가 가파르게 동반 강한 상승을 좀 이끌어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지금 중국 증시는 이제 회복에 대한 국면이고 또 살아나는 차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신중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무턱대고 주가를 가파르게 상승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쉼자리를 만들면서 주가를 조금씩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중국장은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보시는 게 맞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건 항생지수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유사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항생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생지수를 같이 놓고 본다면은 지금 항생지수도 조금의 눌림자리가 남아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씩은 눌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로 눌림자리가 완성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1900포인트 혹은 2000포인트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중국 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잠시 아직까지 바닥을 완전히 탈피한 게 아니다. 바닥 따지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바닥을 다지면서 심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 심자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네네.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되는 그런 지금 우추세 횡보 구간에 이제 직면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리커창이나 또는 러우지웨이 재정부장 관련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일단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G2 국가들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과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안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어진다면은 증시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가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또 경기 부양책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럼 남은 멘토. 리커창 총리와 또 러우즈웨이 재정부장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한쪽에서는요, 당근을 주고, 네. 한쪽에서는 매를 주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중국의 경제가 향후 7.5%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립 서비스이지 않나.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7.5% 성장이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7.5, 7.4, 7.3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떤 중심의 흐름이 나오느냐. 즉 해외 무조건적인 생산, 제조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로부터 나온다면 체질 개선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은 이 하락의 속도의 문제지 사실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와 재정부장의 발언이 서로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좀 비슷한 양상이군요. 본 베네케 의장과 그 네. 밑에 쪽에서 묵과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지금 상대해서 아니다, 둔화를 인정하자. 아니다, 우리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부합해서 추가 부양책을 열자. 서로 지금 상당히 높은 알력 싸움이 나고 있단 말이죠. 네. 나무르멘토. 근데 나무르멘토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추가 부양책을 빨리 열어서 증시 부양책을 열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맞나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제의 체질이 바뀌어가는지를 확인해보고 이게 만약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기타 실질적인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조금씩 그 이제 풀어놓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대규모 정책은요, 분명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관련 업종들이 낙폭이 부진하거나 또 과대 낙폭 업종들이 있잖아요. 이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요, 일반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저는 통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주가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그리고 주가도 일정 부분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으로 지금 보면, 폴리에틸렌과 납사의 스프레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크랙 스프레드 유가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소재 산업재군들도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3, 4분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또 대중국 관련주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초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도 해당이 되고요. 중공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료도 해당이 되고요. 화학, 정유 모두가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과대납포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에 이 대중국에 대한 이제 둔화 부분은 있지만 3분기, 4분기는 안정화 단계에 되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분할 매수 원칙으로 지금이라도 공격 잡아도 된다라는 의견입니까? 예, 일단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경기가 바로 급작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 같은 경우에 회복도요 아주 더디지만 차근차근 회복되는 흐름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르멘토 얘기는 이러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대중국 관련주의 낙폭 과대 대형주들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아니지만 3분기와 4분기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총리와 재무부장의 싸움 속에서 당장의 부양책을 내지 못하지만 완만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낙폭 과대주도 긴 호흡으로 끌고 간 중기 한목이라면 매수 포지션 지금 가격 매력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럼 양손 모멘토 대중국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민감한 기초 소재 쪽을 확인해 봤다라면 이제 내수 소비재 쪽이거든요. 뭐 오리온이라든가 CJ 제일제당 등과 같이 음식료 쪽에선 소비재들, 중국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 오늘 역시나 둔화가 돼버리니까 낙폭이 조금 커졌단 말이죠. 잘 가다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주도주로 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내수 관련주들은 이제 피하고 좀 공격 앞으로에 대한 시황을 좀 내비쳐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오히려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중국 시장이 살아나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철강과 화학 섹터들 쪽 분명히 반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화학 업종을 놓고 보면은 일단 차트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이쁜데요?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오히려 좀 더 시장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섹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철강업종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다중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철강 섹터와 그리고 화학 섹터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19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설마 하나 더 보자는 기계업종은 아니겠죠? 네, 기계 업종은 아닙니다. 네. 저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우선 지수 트로이카 관련 업종이라고 했을 때 건설, 금융, 증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철강과 뭐 건설주 요거를 같이 섹터를 묶어서 또 네. 더불어서 기계 업종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놓고 보면은 시장의 상승률보다 따라오지 못하는 좀 그렇죠. 차트가 좀 엉망진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운수장비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에 대한 저항 구간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수를 끌어올릴 때 따라올 수 있는 업종이 누구냐, 바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차트를 놓고 보면 벌써 차트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튀겨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건설 섹터들이 한번 내주 안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섹터도 지금 저항 구간이 420포인트 구간, 이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강력한 시세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제 증권 섹터를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증권업종을 중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대금도 없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돈을 풀면서 여러 가지 뭐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증권 섹터가 얼마나 강하게 튀어주느냐.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중심 플레이는 일단 돈이 몰리는 이 증권시장 섹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번 하반기에는 증권주 쪽에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 모멘토가 너무 정신없어 너무 많은 업종을 주셨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쌤이. 네. 자, 화학과 철강은 낙폭과대로서 같이 따라잡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중기적인 긴 호흡이 필요한 겁니까? 하반기 전반적으로 길게 롱런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하, 단기적도 그러면- 가능하고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무르멘토가 얘기했던 기초소재 쪽과 중기적 관점으로 좀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좀 얼추 그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자, 대중국 소비재들, 뭐, 휴비치도 해당이 됐고요. CJ 제일제당 해당됐고요. 오리온 등과 같이. 네. 소비재들이 지금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갑이 안 열린다라는 얘기가 지금 노출이 됐어요. 자, 나무르멘토. 주도주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가 조정 나갑니까? 조정이 계속되기보다는요, 일정 부분 조정이 있더라도 이들 종목이 급락의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세는 만들어갈 것이고요. 네. 일단 바톤 타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3분기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순간적으로 지금 바톤 타치가 바로 소재 산업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갈까요? 팔고 갈까요? 아직은 들고 가도 아직은 들고 예, 가자. 보고 나서 떨어지는 추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순 모멘토 이 대중국 소비재 쪽 홀딩해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팔고 갑니까? 들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호흡을 가지고 넘어가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라서 중국 소비 모멘텀이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이 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너무 짧은 호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보통 한 10% 이상은 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태여 시장에 급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짧은 순환 테마가 돌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종목을
짧게 그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중국 GDP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네. 변동성이 좀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수, 즉 선물과 옵션의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저 주쌤 김도현과 함께 주식을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병행하면서 이 두 분과 함께 현물을 트레이딩 잡으신 분들 중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려있는 부분이다. 네. 아직까지는 홀딩해서 보유하고 가져가 보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고요. 또한 대중국 관련돼서 낙폭과대였던 업종군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철강과 화학 등과 같은 기초 소재 쪽은 중기적인 긴 호흡으로 끌고 간다면 3분기, 4분기까지는 답이 나온다. 승천될 수 있다. 전략을 주셨고, 양순모 멘토가 조금 다른 의견 중에 하나가 증권 섹터로 집중하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한 표를 더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좀 져보죠. 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시장은 영 반응이 없죠.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벌써 3분기 실적을 그래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또 그랬었습니다. 계속해서 1분기 실적 자체가 나오기 직전에 2분기를 기대하는 얘기를 많이 언급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자, 1분기 실적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매력이 있다. 네. 매수해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포트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쵸. 그때 이 기관 쪽에서 한 아주 나쁜, 아주 악질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습관이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빠질 것이 없다. 2분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대납포도 위쪽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와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기대하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게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하향 조정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 쪽 가는 거 한번 체크해 볼까 했는데요. 2분기 실적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대체 이유 뭡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 2분기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철강이고 화학이고 정유 다 좋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하향 조정하고 3분기 기다리는 얘기는 뭡니까, 나무는 또? 일단 2분기 우리나라 영업이익이요. 네. 전체적으로 상장사 기준에서 한 31조 정도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3분의 1은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입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예측을 했다가 9조 4천억 정도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영업이익의 기둥이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에서 많이 미끄러져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소재 산업재군들의 전반적인 어떤 회복이 좀 더디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지수의 하락, PMI 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전부 다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2분기가 분명히 이 IT 쪽, 삼성전자에서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더 3분기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지기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재 산업재군과 내수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 4분기 소비, 일반적인 내수 소비재와 그리고 일반적인 소재 산업재군들의 성적은 충분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많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발주 수주가 전부 다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들군에 대해서 3, 4분기 실적 전망은 꽤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3분기 실적에 또 위험 요소들, 시장의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지수의 발목을 잡을까요? 양순모 멘토. 일단 저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첫 번째가 환율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원자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또 핑계로 또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하도 크다 보니까 환율의 변동성도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 환율에 대한 영향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국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군들 위주로 일단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거든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한 업종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좌우지될 수 있다는 점. 즉,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에 민감한 종목을 건드리기보다는 환율에 영향이 없는 업종 섹터로 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증권 섹터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증권주가 일단 첫 번째가 대안이 될 수가 오늘 있고. 일단은 증권주랑 팍 밀자 네. 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근데 오늘 추천주는 그걸 안 갖고 나왔고요. 오히려 더 네네.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크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권 섹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6월 초부터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주가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해운 업종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운 업종 이렇게 바닥에 들어간 업종들 정말 많은데, 네. 이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급하게 또 청산한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오히려 많이 기다려왔던 그 시간이 헛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천천히 이제 시장이 이제 자금이 풀리면서 움직이는 시점까지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승 모멘토가 네.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 실적이 좋지 못한 가이던스 낮추고 있다. 그러면 오픈돼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IFRS 연결 기준이면 8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그 부분이 아니라면 8월 15일이 데드라인이니까 공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할 거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돌다리 두들겨 인정하겠습니다. 실적 확인하자 했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양승 모멘토. 현재 환율의 위치가 하방 경직이 나온 건지 아니면 추가 이탈 자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도 환율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환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유로 달러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상승을 하고요. 바로 반대로 유로 달러가 같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지수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와 반대로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지수와 반대입니다. 원 달러가 상승했을 경우 지수는 하락이 나타나고요. 네. 또 원 달러가 하락했을 때 지수는 상승이 나타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유로 달러 방향과 원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즉 지금 이 부분들이 원 달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FX 거래 쪽에서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겠죠. 미국이 일단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긴축 정책을 빨리 이제 조기에 종료하겠다. 네. 결국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결국에 달러가 유동성 자산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이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네. 아직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나 유로달러의 추이를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 하방이다 상방이다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환율 시장의 변동이 좀 있다. 네,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네. 환율이 1,080원대는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지금 하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환율이 하락한다면 지수는 상승한다는 거죠. 상방 쪽이죠, 당연히. 네. 근데 스틸주 때문에 굳이 위화감 들 필요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전기차 운수 장비 얘네 안 가도 됩니다. 네. 차라리 지수 트로이카 증권 건설 얘네가 금융세타가 뭡니까? 올라가면 또 됩니다. 고품격 럭셔리 이러실 거예요, 진짜? 근데 진짜 방송 아니 지금 경쟁사에서 다 우리 때문에 밤 10시에 지금 생방을 다 붙이는데 자꾸 나무르 멘토께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 개선 가능한 업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재 산업재를 먼저 네. 들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3분기에 역시 자동차. 예, 여기 지금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 차트가 이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환율, 즉 원달러와 원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요. 바로 나무르 멘토님 혹시 좀 두껍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을요. 네. 잠깐만. 그러면 해주시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네. 여기 이제 앞쪽에, 잠시만요. 네. 이 앞쪽에 이 부분이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예, 부분이네요. 지금 여기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네. 지금 환율의 원달러, 원엔인데요. 같이 떨어지면서 이 검정색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는데 네. 재밌는 사실은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기는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왜 환율이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하냐면 환율이 떨어지기 이전에 주가는 항상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주가가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보통 통상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최근에 빨간색 원엔이 급락을 한 동안에
분명히 자동차주들은요, 이미 이전에 2010년에서 2011년 동안에 자동차주는 이미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환율 라인은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떨어지더라도 속도는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벌써 자동차가 미리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자동차는 이제 회피가 되고요. 점진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일단 실적 회복은 자동차 굉장히 좋은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조선이나 건설주 등의 종목들은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3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미리 매수해도 되는 건가요? 예. 3분기 지금? 실적만으로 있잖아요. 이 급격한 회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네. 이야기하지만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하락은 거의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자, 2분기 실적을 일단은 돌달에 두들겨보자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난 무조건 탑 업종의 탑 2종목만 사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 나무르 멘토. 저는 조선주를 꼽겠고요. 네. 조선주 네. 중에서 삼성중공업 정도면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르 멘토의 조선업종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정했다. 네. 그리고 양순모 멘토는요. 저는 증권주에 저는 삼성증권을 보면 좋지 않을까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혹시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나요? 제가 할 말 없게 만듭니다. 저는 네. 이 두 종목 모두 다 3분기를 대비한다라면 가격 매력과 함께 낙폭과대로서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두 종목만큼은 추이를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앤토크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상당히 아침에요. 우리 미스 김이 되게 바빴을 거예요. 네. 한 10시 10분까지인가요? 우리나라 한국증권거래소 부분에서 지연 시세들이 지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시장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딜레이가 되면서 좀 지연되면서 판단 자체가 미스가 좀 났었던 부분이 발생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급반등과 급락 부분을 계속 연출하면서 파생시장의 웩도 동현상의 변동성만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어김없이 오늘 미스 김이 출동했다면서요? 증시 뒷담화 달려가 볼까요? 정부가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오늘 카지노 관련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강원랜드는요, 노동조합의 임금 집단 소송과 주식시장의 영향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서 향후 주가 흐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죠? 저희 주식 승천 10시 시즌2 같은 경우는요, 저희 출연하신 멘토분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리고 혜선 씨도 네. 뱉은 말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강원들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예. 갔다 오셨나요?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쵸?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이 네. 도로가요. 야, 물바다가 우리나라 됐죠. 아니요, 물바다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도로가요. 저는 무슨 두더지 구멍인 줄 알았어요. 차가 가다가요. 얼마나 대꾸부끄러 죄송합니다. 이 구멍에 메모식으로 네.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신 제가 꼭 약속은 지켰습니다. 떼양볕이 오는 날 강원도를 반드시 갔다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 이렇게 악재가 좀 터졌네요. 이 말만큼 그러니까요. 탈맛들 레저세. 네. 현 정부 무지하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나무르 멘토. 내용인지 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그래요. 일단 뭐 경마나 경륜 같은 데는 이미 이제 레저세가 도입이 되어 있는 그랬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되는 거는요, 원래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이제 좀 오히려 지금 나온 게 빠른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레저세가 현재는 한 10%인데 지금 20%로 올리겠다는 이제 법안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0% 정도라면 충분히 내어도 괜찮다. 왜냐면 10%의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현재의 이 카지노 산업은요, 계속해서 성장의 퍼센트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평균 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 내준다 할지라도 현재 주가의 추세는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종목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이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L 조금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저세 부분이 결국 전체 이 종목들을 다운시킬 가능성보다는 이 구조에서 종목들이 새로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파라다이스보다는 일단 GKL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시장 충격이
레저세에 대한 충격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이 조정을 끝으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는 멘토 우리가 좀 궁금하게 보자고요. 잘 가던 이 카지노주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냥 뻥 하고 또 한 방울 맞았는데요. 네네. 자, 세금 부과, 레저세 부과는 수순이었다. 네. 경륜과 뭐 경마를 예를 들면 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세금 부과가 영업이익 감소 부분에 대한 위험리스크가 더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지금 증설 자체를 했단 말이죠. 네. 더 많은 객장을 지금 보유하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더 긍정으로 받아들여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레저세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증가된 부분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까요? 분명히 이제 레저세는 악재가 되는데 이 네. 악재보다 증가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낙폭과대, 그러니까 순간적인 하락 부분에 따른 네. 추가 매수 신규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순간적인 충격이 좀 7, 8% 이상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수급에서 일정 부분 로스컷이 나온다고 봐야 네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요. 미리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확실하게 가격이나 수급이나 어떤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좀 비싸게 주고 사자.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항상 떨어지는 칼을 잡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사는 매매가 더 좋다. 좀 한 달 정도는 추이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카지노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수모 멘토. 저는 다 매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사실 이제 GK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강원랜드 전부 다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게 2010년도 말부터 주가가 계속 2013년도까지 계속 끌고 올라왔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기에 대한 불황을 또 핑계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또 여기에 중국인들이 그 국내 관광객들이 증가가 되면서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뭐 합니까? 결국에는 카지노에서 돈 쓰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죠?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문구가 있는데 네. 그러면 주가가 간 이유가요. 네. 한탕주의 때문에 간 겁니까? 일단은 워낙에 주가가 불안했고 사람들이 이제 경기 불황이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도박장 가서 도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수순 때문에 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GKL에 대한 그 부분을 놓고 보면요. 일단은 이 파란색 선이 그 연 매출액입니다. 네. 근데 이 매출액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리고 강원랜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일정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은 계속 정체되면서 고만한 그 지속 수익을 계속 가능하냐? 유지를 시키느냐. 네. 결국에는 기업들이라는 것은 이 매출도 계속 성장을 시키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벌써 시장에 몇 년 동안 벌써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은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나무르멘토에게 먼저 엿봤을 때 신규 매수 잡는 낙폭과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 추격 매수 절대 자제하지 매수하지 말자. 예. 네. 왜냐하면 낙폭이 크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 개인투자면 지금 따라 들어가고 싶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자. 다른 종목 대비해서 수익률 구조 자체가 나오지 못한다. 네. 그리고 우리 양순모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이 더 크지는 파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매도하고 가자. 신규자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뒷담화 이슈는 뭔지 미스김 어떤 걸로 출동했죠? 화면 함께 보시죠. 이수앱지스와 독일의 머크사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생산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머크사 대표 미하엘은 국내 바이오 업체와 다양한 제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 바이오 업체들의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머크사면 우린 전 세계 다국적 제약사 중에서 아주 큰 파일을 갖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앱지스하고 얘기했다는 건 뭐 삼성전자하고 M&A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기업 같은데요. 일단은 네. 뭐 이수앱지스 빼고 얘기합시다. 뭐 내용이 실제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자 빼고 얘기해 보는데요. 머크사가 우리나라 이 바이오 시밀레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추진력 그리고 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무르멘토? 일단 머크사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차세대는 먹거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추진하는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앞서 나가 있는 나라가 어딘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과 기술을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지난번에 제가 한 5월 달에 한 번쯤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머크사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정 부분 협상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머크사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 위한 어떤 이미 사전 포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자체가 선두권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앞서나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외국에서는 발빠르게 한국 시장과의 합작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너릭이나 화학 합성약에 대한 광대한 매출처를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전환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세계는 이 합성 제약에서 분명히 바이오 제약으로 변환이 되었고요. 2012년을 기점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활짝 열려서 2020년까지 가장 큰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과의 합작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머크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합작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나무노멘토. 이 상당히 독일 머크사 같은 건 전통이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 다국적 기업 보면 다 손가락 안에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네. 거대 공룡인데 우리나라 부분에 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 바이오 제약주들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주들이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네. 제일 먼저 역시 바이오의 세계 대장은요, 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실적을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그 유럽 임상, 램시마의 유럽 임상 통과가 되어서 판매 승인이 났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한 번의 충격을, 주가 충격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좋다. 그러면 시판화가 났으면 실질적으로 이 레미케이드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 나갈 수 있느냐를 보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꿈만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3, 4분기에 이 셀트리온이 램시마에서 실적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 바이오시밀러 군들은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또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도업종으로는 갈 수 있다는 나무노멘토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양승모 멘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복제약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물질 특허와 생산 특허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 있어요. 네. 두 개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제약사와 그다음에 이 복제약사를 가지고 바이오라는 업체라는 평가를 가지고 동반해서 상승해서 갑니까? 아니면 따르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약주들이 성장한 이유가 바로 제너릭 약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찍어내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특허 하나만 풀리면은 여기저기 제약사에 다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런 속도가 정말 우리나라는 빠르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찍어내는 기술. 그런 기술이 정말 좀 아름답게 우리나라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장에 차세대 이제 먹거리라고 했을 때 물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일단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바이오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코스닥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코스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능력은 일단 바이오와 제약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제 전기전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을 얘기하시면 코스닥으로 찝어보자고요. 네. 코스닥 시장의 IT 전기전자 부품들은 오늘 안 좋았어요, 흐름이. 네. 근데 바이오 이 관련된 제약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업종들은 그나마 조금 상승 모멘텀을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거든요. 주도 업종으로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일단은 셀트리온이 살아있는 한 코스닥의 왕은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바이오 투자가 이제는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주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약이 되었건 네. 복제약이 되었던 사실은 이 바이오시밀러는 이겁니다. 화학식에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게 특허 자체가 두 개가 풀리는 거예요. 네. 물질과 생산을 풀리는 것 부분에 대해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이 꿈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 계좌들이 승천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이오 종목 하나로 대박을 노리는 하반기가 대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의 빛나는 질주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실수없이 날렸는데요. 뭔가 희망이 잤고요. 네. 보이는 것 같아요. 하반기가 여기서 내가 하반기에 탈락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저도 끝나고 생방송이 끝나고 빨리 달려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저도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내일장 이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네. 내일장 승천주 어떤 멘토가 가져왔는지 혜선 씨는 알고 있죠. 전 모르는데. 저만 알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는 멘토는 종목을 안 가지고 오셨네요. 저희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모 멘토는요, 어디 있다 왔니? 오디텍 가지고 오셨네요. 반도체 업종의 숨은 강자가 되기 위해 나타난 오디텍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어디 갔다 왔니? 그러셨어요? 어디 있다 왔니? 오디텍, 그쵸? 궁금해요. 그래요. 살펴볼까요? 궁금하네요. 양수모 멘토? 네, 일단 오디텍. 자, 이 회사를 오늘 가지고 나온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하반 경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기에 일단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우선은 그 오디텍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디텍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비메모리 칩, 그리고 반도체 칩, 그리고 센서와 또 센서 모듈,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실리콘 웨이퍼를 구매해서요, 포토 다이오드, 혹은 제너 다이오드, 그리고 파워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바로 그 제너 다이오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너 다이오드는요, LED 조명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LED 조명 가격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시장 확대가 분명히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LED 조명에 들어가는 제너 다이오드에 대한 판매 증가도 분명히 시장에 우리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네.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그리고 소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리고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삼성전기 이외 240개 업체에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와우. 지금 LED 쪽에 들어가고 있는 대형 업체에다가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LED 조명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센서 시장의 성장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가속화 분명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어디 갔다 왔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네,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네요. 그쵸? 네. 네, 우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LED 관련 업종들,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루멘스, 그리고 뭐 지금 대부분 지금 LED 관련 조명 시장들이 시장에 많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LED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화기도 2014년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지배적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LED 조명 시장의 성장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엔화 약세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제가 원자재, 원재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기업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시장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좀 떴으면 추가 포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포트를 편입을 못 시켰기 때문에 오늘 그 오디텍에 대한 비중을 팍팍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비중 40%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참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구간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매물 구간이 한 15,000원 구간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15,000원 그냥 넘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오히려 주가가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14,000원 잡아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일단 1차 구간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들고 가보자. 그래서 14,000원 근처로 일단은 비중 40% 매수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비중 40%를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실으시겠다고요? 두셨어요. 네, 한 번에 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되고요.
중장기도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무조건 뭐 사면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무라 멘토. 근데 오디텍 자꾸 저렇게 비중까지 공격적으로 하고 회사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지금 솔직히 IT 부품 관련 쪽에서 고점에 조금 있는 그 불안 요소가 좀 있거든요. 좋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비중 40%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1사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지금 작년 대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과연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실적과 3사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전망이 충분한지 그게 좀 하나 이제 궁금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일단 현재 매출액 증가율이 좀 낮은 상황에서 현금이 좀 잘 안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과연 이제 3, 4분기가 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회사는 정말 안정적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도요. 일단 16% 정도 안 되는 우량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유보율 자체도 180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안 돌아도 그리고 돈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좀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산업에 대한 개화기를 좀 집중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LED 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사파이어 원재료로 LED를 칩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요, 외부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그 정전기가 만약에 그 LED 칩에 닿으면 바로 불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불량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제너다이오드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맞아요. 지금 LED 시장이 계속 산업이 개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또 대기업에서도 LED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LED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라면은 결국에는 이 오디텍이 가지고 있는 제너다이오드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좀 늘어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영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금이 안 도는 이유는 바로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이제 투하할 그런 자금들을 지금 일부 세팅을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나오면 또 좀 예,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은 궁금증을 해소를 했네요. 예. 포트에 어떻게 좀 편입하실 의향은 좀 제 포트는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충분히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답은 결국은 제 포트에 꽉 차 있어서 라고 그렇네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 저희 내일장 승천지와 다시 한번 양순모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지만 최종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양손모 멘토의 오디텍 종목입니다.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안으로 적용하셔서요.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12,500원, 그리고 비중 40% 잊지 마세요. 내일장 승천주 여기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디텍이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혜선 씨가 이제 바빠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멘토들의 네. 포트폴리오 확인하러 가시죠.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이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포트폴리오 점검하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과 멘토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주식 승천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천만 원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석 멘토의 셀트리온입니다. 오늘장 3%대로 밀려나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20%에 머물러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오늘장 소폭 상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이너스 0.66%로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오늘장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드디어 수익률 15%를 넘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동양 종목은요 13%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종가는 쭉 밀려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동양 갖고 계신 비중 절반인 10%를 매도하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는요 새롭게 종목 편입을 시도합니다. 오픈베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
내일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매수가는 2,07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에 손절가는 1,850원, 그리고 비중 10% 설정해 주셨네요. 이어서 정대일 매트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L과 원익 IPS는요, 마이너스 9%대로 수익률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흐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만땅 받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15만 7천 원에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현재 마이너스 3%대로 손실 구간이고요. SK 브로드밴드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습니다. DIC는요, 오늘장 4%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 회복 많이 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1%대로 손실 구간입니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인데요. 잉크테크가 3일째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1% 넘는 수익률을 더하시면서 현재 누적 수익률 6%에 가깝게 상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스트는 마이너스 1%대로 손실 구간이고요. 솔리드 오늘장 편입하셨죠?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셨습니다. 7,040원에 편입하면서 첫날 출발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김형근 멘토입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장도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면서요. 3거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5%가 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M도 오늘장 2%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5%에 가까워졌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KG 이니시스는요, 현재 마이너스 8%에 가까운 손실 구간입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ICD는 마이너스 0.63%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SK 살펴보겠습니다. SK 목표가는 18만 5천 원에 설정해 주셨죠.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0.89%로 소폭의 수익권 내고 계시네요. 이어서 나무누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 1.4% 상승하면서 손실 만회하셨습니다. 앞으로 플러스 수익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현재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대로 손실 구간이네요.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양순모 멘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진해운 갖고 계신 분들 아주 방긋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4% 넘는 수익률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13%가 넘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오늘 2% 가까이 상승했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대로 손실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는 신규 종목 편입을 시도합니다. 오디텍 들고 오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살펴보면요. 매수가 14,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에 비중은 40%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종목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김용준 멘토의 ICD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3%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1% 가까이 밀려나면서 현재 1.37% 수익 보고 계신데요. 김용준 멘토의 자산 총액은 현재 83만 원 수익 구간입니다. 이어서 김도영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3%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마이너스 2.9%로 손실 구간입니다. 오늘장 바이오랜드는 1% 미만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셨는데요. 내일장에는 비중을 10% 추가해서 매수해 주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200원으로 플러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해 주셨고요. 만약에 14,200원 이하에서는 편입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5,400원에 손절가는 12,500원이고요. 비중 10%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장에는요, 신규 편입 종목 한 가지 더 들고 오셨습니다. 대우증권 가지고 오셨네요. 매수가는 9,84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480원에 비중 10%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누적 수익률은 1.39%입니다. 대우건설도 소폭으로 수익 내고 계시고요. 포스코가 7거래일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은 6.81%입니다. 1억 원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인데요. 현재 기아차 오늘장 2% 가까이 상승해서 손실 일부 만회해 주셨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3.56%입니다. CJ도 소폭의 수익 내고 계시고요. 아쉽지만 오늘장 강원랜드는 매도가 이탈했습니다. 오늘 손절가 3만 원에 매도 처리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부분 속에서 또다시 포트폴리오 구성들, 포트에서 제외되는 종목도 있었고요. 네. 수익 실현하는 종목들, 또 손절 처리로 나가는 종목군들 좀 발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쉴 새 없이 점검을 좀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좀 봐야겠죠.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나무나 멘토 LG전자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LG전자 이번 주에 이제 소폭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한 5%권 상승했다가 살짝 하루 정도 주고요. 오늘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제 반등의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기관들이 예측하면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LG전자를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핸드폰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삼성전자에서 줄어드는 이 스마트폰의 영업이익 부분이 LG전자에서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4분기도 계속해서 좀 양호한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요. 나무는 또 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하반기에 스마트폰 기기 쪽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장착해서 네. 삼성을 좀 많이 따라잡겠다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긍정으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되냐면 하이엔드급으로 아예 갈 수 있는 것과 저가형으로 두 개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이엔드뿐만이 아니라 저가형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술력 플러스 저가까지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이 저가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어서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재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1,000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번 주에 목표가 한번 터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11,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종합주가지수로 본다면, 지금 1890에서 191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11,4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1,000원에서 끊어주고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두도록 할 것이고요. 자, SK 하이닉스는요, 여러분들께 희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게 희소식이냐면,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DXI 반도체 지수가요, 본격적으로 이 끝부분에서 상승이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드디어 컨트랙트 프라이스, 고정거래 가격이죠. 고정거래가가 드디어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다 상승 전환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나무는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봤고요. 네. 양순몬 멘토의 포트폴리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진해운부터 보죠. 네, 지금 한진해운도 약 한 13%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좀 들어섰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 좀 탄력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내일 한 7,900원을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 7,900원에 들어온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포트에 대한 좀 강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응집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한진해운을 좀 수익 청산하고 오디텍으로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진해운은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겠다. 네. 네. 그래서 한진해운은 일단 포트에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성우 하이텍은 좀 지루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하냐 이러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 뭐하냐 하는 시점에서 좀 관심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또 보여주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역헤드 숄더 차트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제 어깨에서 이제 바닥 구간대에 이제 놓여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나는 포트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4,000원 이하에서 여전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수모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니까 한진해운 같은 경우 내일 7,900원에 이익 실현하자라는 부분에서 포트를 좀 더 압축해보는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 부분에 따른 AS 점검 시간을 좀 가져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내일장 전략 지금부터 출발해봐야겠죠. 네, 그럴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전략 세워보기 앞서서 현재 시각은 11시 10분 8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향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이제 2주 연속 상승 이후 현재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당에서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는 2분기 연속 하락을 나타내면서 7.5% 상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GDP가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최근 성장률 둔화는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다 라면서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유고 수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연장 가능성에 조금 무게가 무거워지는 양상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 목으로 예정된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17일 연서 전까지는 지수든 통화든 공격적인 베팅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번 주 상당히 중요했던 이벤트가 17, 18일에 범 베냉키의 출석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관망대 즉 신고가 내고 나서 쉬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는데요. 상승세로 출발했는데 현재 움직임 어떤가요? 네, 유럽 증시는 이제 광산주가 랠리를 보이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결과가 지난주 우려했던 결과보다 좋게 나오면서 대표적인 중국 민감주인 광산 섹터에서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블루칩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는 현재 올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다시 연소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포르투갈의 정치 혼란 등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가 천명한 유럽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제 여진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유로존의 위기가 완벽하게 우상향 쪽으로 지수의 상승 랠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야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초반 개인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강보합으로 나오면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선물 지수는 주간 상승 이후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금일 약세로 마무리하더라도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부분에 주간보다는 좀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모멘트부터 내일 추가 반등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장 이 종목 신규로 편입해도 되는지 점검해 주시죠. 저는 내일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품격 있게 그냥 시장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1880포인트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안착이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88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증권주들이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라면 시장 다시 한번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시장이 많이 눌린다면은 1850포인트까지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크게 우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장을 지켜보면서 저가 매수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양순 모멘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의 상방과 하방,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분할 매수 자신 있게 더 올라갈 것이니 저가 매수로 아래 꼬리를 잡자. 이겁니까? 네, 제가 일단 박스 그림을 말씀드리면 1850과 1880입니다. 네, 그렇군요. 1850에서 1880포인트의 박스권의 움직이니 바닥 따지기 패턴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공격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아래 꼬리를 잡자라는 양순 모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나무누멘토의 시장 전략 들어가야겠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바로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어느 정도 괜찮을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만 없다면 시장이 상승할 것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요, 이 시장은 1890을 넘어서 1920이 다가오면 일정 부분 반드시 현금화를 하자. 이렇게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디가 1880에서 1920? 1890을 넘어서 1920으로 다가가는 시점에서는 네네. 반드시 현금을 한 번쯤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단기 고점이 있다. 만약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닥 540에서 545포인트가 단기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하. 540과 545. 그래요.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지수의 상단이 저렇게 나온다라면 나무누멘토의 의견과 함께 현금화를 일부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바캉스 핫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자, 오늘 많은 얘기 또 시장 전략 잘 짜주신 저희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나무누멘토, 양순모 멘토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내셨나 모르는데 혜선 씨 네. 공지사항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내일 오전부터요, 나무누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많은 팁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내일 나무누멘토가 공개 방송을 하는군요. 자, 지금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승천 10시 생방송이 바로 끝나자마자요, 11시 30분부터 이 지겹고 어려웠던 장세를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요, 생방에서 하지 못, 대놓고 까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반기 정말 수익 나려면 뭔지, 숨어있는 이야기 진솔하게 정재훈 멘토가 채널 부분에서 고정하면서 11시 30분부터 샘플러스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로 방 자체를 마감을 시킬 거니까요. 쉽게 19금으로 들어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